지난주에 일본으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아주 놀라운 현장을 발견해 깜짝 놀라고 말았죠. 그 점은 바로 일본 어르신들께서는 집 청소하는데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깨끗함을 유지하고 계신다는 점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집 정리하는데 시간을 얼마나 사용하시나요? 이 영상 하나면 단 1분. 1분이면 집안을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는 일본 사람들의 비밀을 습득하게 됩니다. 갑자기 집에 손님이 온다고 상상해 보세요. 현관문 앞에서 초인종 소리가 울리는데 순간 눈앞에 보이는 건 거실에 널브러진 옷, 식탁 위에 쌓인 그릇, 그리고 발 디딜 틈 없는 바닥입니다. 그때 드는 생각은 뭘까요? 아, 미리 정리 좀 해둘 걸. 사실 우리 대부분이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집이 깨끗하지 않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지만 마음까지 무겁게 만드는 건 사실이지요.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 전문가 김현택입니다. 오늘은 시니어 여러분께 꼭 필요한 생활 지혜 1분 만에 집 정리하기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한다고 하면 보통 큰일처럼 느껴집니다. 청소하려면 반나절은 잡아야지. 나이 드니 허리도 아프고 치우다 보면 지친다.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자꾸 미루게 되고 결국 집은 더 어질러지지요. 그런데요, 정리의 핵심은 큰 시간과 힘이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순간에 조금씩 해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1분 안에 끝낼 수 있는 방법만 모아왔습니다. 정말 간단하지만 효과는 오래가는 습관들입니다. 저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시도해보니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더군요. 특히 우리 같은 세대에겐 큰 힘 들이지 않고도 집이 단정해지는 방법이 꼭 필요합니다. 먼저, 왜 집이 자꾸 어질러질까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물건이 제자리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컵은 창틀 위로, 리모컨은 소파 밑으로, 열쇠는 어느 날은 가방에, 또 다른 날은 부엌에. 이렇게 흩어진 물건들이 쌓여 어수선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습관은 아주 쉽습니다. 물건마다 돌아갈 자리를 정해주는 것입니다. 컵은 싱크대 옆, 리모컨은 탁자 가운데, 슬리퍼는 문 방향으로 가지런히. 이렇게 자리를 정해주면 정리라는 게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매일 1분만 쓰던 물건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 그게 쌓이면 집 전체가 훨씬 단정해집니다. 혹시 이런 생각 드시죠? 아유, 그거야 다 아는 얘기지. 맞습니다. 다 아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아는 것과 실천하는 건 다릅니다. 진짜 차이는 작은 실천에서 생기거든요.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요, 집에 늘 물건이 사라지는 게 고민이셨습니다. 안경을 찾으려면 한참, 휴대전화를 찾으려면 또 한참. 그러다 이 습관을 시작하셨습니다. 안경은 탁자 오른쪽에만 둔다. 그렇게 정해두니 하루에 찾는 시간이 확 줄더랍니다. 결국 정리는 나를 덜 피곤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남 보기 위해 치우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요. 여기서 잠깐 시청자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있어야 저도 이런 소소한 지혜를 계속 전해드릴 힘이 생깁니다. 두 번째 습관은 1분 안에 끝날 일은 바로 하기입니다. 컵 하나 씻는 일, 떨어진 휴지를 줍는 일, 바닥에 물 한 방울 닦는 일. 사실 이건 힘들지도 않고 몇 초면 끝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꾸 이렇게 말하죠. 나중에 하지, 지금은 귀찮아. 그러다 보면 작은 일들이 쌓여서 나중엔 큰 부담이 되어버립니다. 제가 직접 본 장면을 말씀드릴게요. 한 어르신 댁에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식탁 위에 컵이 3개, 4개 쌓여 있었습니다. 그때 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 번에 씻으려고 모아뒀지. 그런데 그 컵들이 하루 종일 자리를 차지하고 결국 설거지는 더 귀찮아지더군요. 반대로 다른 분은 컵을 쓰자마자 바로 씻습니다. 딱 20초, 길어야 1분. 그 덕분에 싱크대는 늘 깨끗하고 설거지에 대한 부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눈앞에 나중에 하지 뭐하고 미뤄둔 일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거 하나만 지금 바로 해보세요. 분명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겁니다. 정리라는 건 큰 계획보다 작은 즉시 행동에 있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시길 1분 안에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하는 게 마음의 짐을 줄이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우리 일상에서는 놀라운 변화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해야 할 일 목록이 머릿속에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머리가 훨씬 가벼워지거든요. 자, 이제 세 번째 습관으로 가볼까요? 바로 필요한 것만 두기입니다. 이건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저 지금 쓰는 것과 쓰지 않는 것을 구분해 보자는 겁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옷장을 열면 옷이 가득 차 있는데 정작 입을 옷은 없는 기분. 이건 물건이 많아서가 아니라 정작 쓰는 건 몇 개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시도해 보세요. 이걸 지금도 쓰고 있나? 이걸 볼 때 마음이 편한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내려놓는 것도 방법입니다. 저도 처음엔 어렵더군요. 선물 받은 물건 언젠가 쓸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런데 그 마음 때문에 집은 자꾸 무거워집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물건을 쥐고 있다는 건 마음 한 조각을 같이 쥐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내가 너무 많은 걸 쥐고 있구나. 그래서 더 무겁게 사는구나. 필요한 것만 두면 집이 가볍습니다. 집이 가벼우면 마음도 가볍습니다. 그리고 정리는 훨씬 쉬워집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습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따라 해보고 가장 큰 변화를 느꼈던 방법이기도 합니다. 바로 잠들기 전 5분 정리입니다. 이건 힘든 청소가 아닙니다. 하루의 끝에 딱 5분만 시간을 내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피곤한데 언제 치우냐, 내일 아침에 하지.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늘 그렇게 미뤘으니까요. 그런데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 보시면 아실 겁니다. 식탁에 남은 부스러기, 의자에 걸쳐진 수건, 싱크대에 쌓여 있는 컵, 그 모든 게 아침을 무겁게 만듭니다. 반대로 잠들기 전 단 5분만 정리해 보세요. 컵 하나 씻고 의자 2개 반듯하게 정리하고 탁자 위에 있는 작은 물건들만 제자리에 두면 됩니다. 딱 그 정도만 해도 집이 달라집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정리해야 마음이 편히 쉬어. 그 말씀이 참 와닿았습니다. 정리라는 게 집을 치우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비워주는 일이었던 겁니다. 실제로 저도 이 습관을 시작한 뒤 아침이 달라졌습니다. 눈을 뜨면 어제의 흔적이 아닌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바로 해보세요. 잠들기 전 5분, 그 시간이 하루를 바꿔줍니다. 정돈된 집에서 시작하는 아침은 하루 전체를 훨씬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완벽하게 치우는 게 아닙니다. 내일 손님 와도 되겠다. 그 정도만 되면 충분합니다. 작은 정리가 큰 여유를 불러옵니다. 자, 이어서 5번째 습관입니다. 이건 조금 색다른 시각일 수 있습니다. 공간마다 분명한 역할을 주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식탁 위에 신문지가 쌓이고 책도 있고 우편물도 있고 약 봉지도 있고 그러다 보니 밥 먹을 자리가 없습니다. 또 어떤 날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밥을 먹고 부엌에서 휴대폰을 충전하면서 책을 읽고 침대에서는 간식까지 먹고 공간이 뒤섞이면 결국 집이 더 좁아집니다. 6호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식탁은 밥 먹는 곳, 소파는 쉬는 곳. 그 역할을 지켜주면 마음도 정돈돼요. 처음엔 단순한 말 같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정말 그렇습니다. 공간이 역할을 잃으면 나의 생활도 자꾸 흐트러집니다. 제가 직접 실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식탁에는 오직 밥과 반찬만, 신문은 옆 서랍에 넣고 휴대폰은 거실 탁자에만 두기로 했습니다. 딱 3일 만에 달라졌습니다. 식탁에 앉으면 밥이 더 맛있어지고 거실에 앉으면 휴식이 더 집중되고 집이 훨씬 넓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집의 크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간이 제 역할을 찾으니 집이 저를 돕는 곳이 된 겁니다. 어르신들 중에 이런 말씀 종종 하십니다. 요즘 잠이 잘 안 와. 집이 너무 지저분해서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모르겠어. 그럴 땐 정리보다 먼저 공간에 이름을 붙여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식탁은 식사만, 현관 앞엔 신발만, 조리대엔 조리도구만. 이렇게 정해주면 공간은 스스로 정돈됩니다. 이건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큰 힘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다시 이름을 붙여주는 것뿐입니다. 이 습관의 좋은 점은 우리 몸도 공간에 맞춰 반응한다는 겁니다. 식탁에 앉으면 밥 생각이 나고 소파에 앉으면 쉬고 싶어집니다. 그렇게 생활이 단순해지면 집은 훨씬 넉넉하게 느껴집니다. 정리라는 건 물건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간의 질서에서 비롯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 한 군데만 해보세요. 식탁이면 식탁, 부엌이면 부엌. 그 공간만큼은 역할을 딱 정해주는 겁니다. 틀림없이 생활이 달라집니다. 6번째 습관은 조금 더 구체적인 준비 습관입니다. 바로 잠들기 전에 내일을 위한 작은 준비를 미리 해두는 겁니다. 이건 정리라기보다 삶의 리듬을 만드는 방법에 가깝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옷 찾다가 하루가 시작된다. 열쇠 어디 뒀는지 몰라서 출근 시간 늦겠다. 아침은 가장 분주한 시간인데 작은 혼란 때문에 더 피곤해지는 것이지요. 반대로 전날 밤에 미리 준비해두면 어떨까요? 입을 옷 한 벌을 의자 위에 걸어두고 내일 쓸 가방을 현관 옆에 놓아두고 머리맡에는 물 한 컵만 준비해 두는 겁니다. 이 작은 준비가 아침을 훨씬 부드럽게 열어줍니다. 저도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거 뭐 얼마나 다르겠어. 그런데 직접 해보니 달라지더군요. 아침마다 허둥대던 시간이 줄고 조용히 하루에 걸어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준비는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몸이 가벼울 때는 즉흥적으로 움직여도 괜찮지만 기운이 예전 같지 않을 땐 작은 준비가 큰 피로를 덜어줍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준비는 자신을 아끼는 방법이에요. 나이 들어갈수록 작은 것도 의도적으로 살아야 해요. 그 말이 참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의도적인 삶이라는 건 거창한 계획이 아닙니다. 그저 잠들기 전 10분, 내일을 향해 조용히 길을 열어두는 일. 이게 바로 몸과 마음을 지켜주는 생활 지혜였습니다. 7번째 습관은 조금 특별합니다. 바로 물건 하나하나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이건 종교적인 의식도 아니고 복잡한 철학도 아닙니다. 그저 나를 도와준 물건에게 짧게 고맙다고 말하는 겁니다. 할머니는 컵을 씻을 때 늘 조용히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제가 물었지요. 지금 뭐 하신 거예요? 그러자 할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나를 위해 애써준 컵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거예요. 너무 단순한 말이었지만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집엔 물건이 넘쳐났지만 그 어떤 것에도 고맙다고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깝다는 이유로, 언젠가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으로, 혹은 누가 줬다는 이유로 물건을 붙잡고 있었을 뿐이었죠. 그런데 감사라는 태도가 들어가면 물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안 쓰는 건 놓아보낼 수 있고 매일 쓰는 건 더 아껴 쓸 수 있습니다. 결국 집이 단정해지는 건 부지런함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물에도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배려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컵을 내려놓을 때, 옷을 걸어둘 때 작게라도 고마워라고 속으로 말해 보시는 겁니다. 이건 남들이 몰라도 내가 느끼는 차이가 큽니다. 집이 갑자기 소중한 공간으로 바뀌는 순간이 옵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7가지 습관을 잠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모든 물건은 사용 후 제자리에 두기. 둘째, 1분 안에 끝날 일은 바로 하기. 셋째, 필요한 것만 두고 덜어내기. 넷째, 잠들기 전 5분 정리하기. 다섯째, 공간마다 역할을 정해주기. 여섯째, 내일을 위한 준비를 전날 밤에 해두기. 일곱째, 함께하는 물건에 감사의 마음 전하기.
어렵지 않지요? 힘들게 대청소할 필요도 없고 돈을 들여 새 물건을 살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작은 습관을 조금만 바꿔주면 집은 놀라울 만큼 가볍고 따뜻하게 달라집니다. 이쯤에서 잠깐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드린 습관 중 가장 먼저 무엇부터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사실 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만 해도 충분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정리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큰 계획으로 시작하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작은 습관 하나가 쌓이면 그게 바로 삶 전체를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이제까지 7가지 습관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 생활 속에서는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지금부터는 제가 직접 실천하면서 알게 된 실행 가이드를 하나씩 나눠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욕심을 내지 않는 겁니다. 한 번에 다 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지칩니다. 정리라는 건 달리기가 아니라 산책입니다.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걷는 게 더 오래 갑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리모컨 하나만 제자리에 두는 겁니다. 내일은 싱크대 위 컵 하나만 바로 씻어두는 겁니다. 작은 성공을 맛봐야 정리가 습관으로 이어집니다. 해냈다는 기분이 쌓이면 몸이 저절로 움직입니다. 또 한 가지 팁은 눈에 잘 띄는 곳부터 정리하는 겁니다. 현관 앞, 식탁 위, 거실 탁자. 이 세 군데만 정리해도 집이 깔끔해 보입니다. 사람 눈은 공간 전체보다 중심만 보거든요. 그래서 중심부가 깨끗하면 집 전체가 정돈된 인상을 줍니다. 그리고 반드시 앉아서 하기보다 서서 바로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앉아 있다 보면 자꾸 미루게 되니까요. 손에 닿는 순간 바로 제자리에 두는 습관, 그게 결국 시간을 절약하고 몸도 덜 피곤하게 합니다. 정리할 때는 절대 큰 상자를 들고 오늘 다 버리자 하지 마세요. 그렇게 시작하면 몇 분 만에 지쳐서 포기하게 됩니다. 대신 작은 봉투 하나를 준비해 보세요. 오늘은 이 봉투 하나만 채우자. 그게 다 채워지면 그걸로 끝내도 충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정리의 목표는 남들이 보기에 번듯한 집이 아니라 내가 편안히 머무는 집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주의사항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무리하지 마셔야 합니다. 허리나 무릎이 불편한 분들은 앉아서 할 수 있는 정리부터 시작하세요. 낮은 의자에 앉아 서랍 속을 정리하거나 책상 위 물건을 가지런히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둘째, 버리지 못하는 물건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나이가 들수록 물건 하나하나에 사연이 담겨 있지요. 사진, 편지, 선물 받은 물건들. 이걸 무작정 버리려 하면 마음이 더 힘들어집니다. 그럴 땐 당장 버리기보다 따로 모아두기만 해도 괜찮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내려놓을 순간이 찾아옵니다. 셋째, 가족과 비교하지 마세요. 아니, 저 집은 늘 깨끗하다는데 왜 우리 집은 안 되지? 이런 생각은 오히려 의욕을 꺾습니다. 정리는 경쟁이 아니라 내 삶을 위한 작은 선물입니다. 나만의 속도로, 나만의 방식으로 해나가면 됩니다. 넷째, 정리 도중에 옛날 물건을 꺼내 보다가 추억에 잠겨 시간이 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땐 시간을 정해 두세요. 예를 들어 오늘은 사진을 보지 않고 그냥 한쪽 박스에 옮겨두기만 한다. 이렇게 규칙을 세우면 괜한 지체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할 때 절대 금지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하지 뭐. 이 말은 정리의 가장 큰 적입니다. 작은 걸 지금 바로 하는 게 오히려 훨씬 쉽습니다. 이걸 기억해 두시면 정리가 훨씬 가벼워집니다. 사실 정리를 하다 보면 집뿐만 아니라 마음도 달라집니다. 집안이 어수선할 때는 이유 없이 짜증이 나고 작은 일에도 쉽게 피곤해집니다. 반대로 집이 단정하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별것 아닌 일에도 여유가 생깁니다. 정리라는 건 결국 물건을 다루는 일이 아니라 나 자신을 다루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어떤 하루를 보내고 싶은지가 고스란히 집 안 풍경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정리를 시작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꾸준히 이어가는 데 있습니다.
처음 며칠은 열심히 하다가도 어느 순간 흐지부지 끝나버리곤 하지요. 그래서 꾸준히 이어가기 위해선 몇 가지 작은 장치가 필요합니다. 첫째, 정리를 거창한 일로 만들지 마셔야 합니다. 오늘은 집 대청소다 하고 선언하는 순간 몸도 마음도 긴장돼 금세 지치게 됩니다. 정리는 거창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생활의 한 부분이어야 합니다. 둘째, 스스로 보상을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싱크대를 깨끗이 닦은 날은 좋아하는 차 한 잔을 끓여 마신다. 서랍 하나를 정리했다면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잠시 쉰다. 이렇게 보상이 있으면 정리는 즐거운 일이 됩니다. 셋째, 정리의 성과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세요. 정리 전과 후를 사진으로 찍어두는 겁니다. 작은 서랍 하나라도 전후를 비교해 보면 기분이 달라집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해냈구나 하는 성취감이 생기지요. 넷째, 가족과 함께 나누는 것도 방법입니다. 오늘은 내가 책상 정리했어. 이렇게 작은 자랑을 하면 듣는 이도 기분 좋아지고 정리한 나도 힘을 얻습니다. 누군가와 나누는 순간 그 습관은 더 오래 갑니다. 사실 정리를 습관으로 만드는 가장 좋은 비결은 너무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컵 하나, 수건 하나, 신문지 한 장. 이렇게 사소한 것부터 꾸준히 해내는 게 비결입니다. 정리를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어가려면 시간을 따로 떼어놓기보다 일상 속 동작과 연결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TV 리모컨을 끌 때는 무조건 제자리에 두는 것, 주방에서 물을 마신 뒤 컵을 바로 씻는 것, 이건 따로 시간을 쓰는 게 아니라 일상 속 흐름에 살짝 얹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또 하나 좋은 방법은 음악과 함께 하는 겁니다. 좋아하는 노래 한 곡이 끝날 때까지 책상 위 정리를 한다. 라디오 한 코너가 끝날 때까지 부엌을 정리한다. 이렇게 하면 정리가 지루하지 않고 훨씬 가볍게 느껴집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 말씀드릴까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작업을 끝냈다고 느끼는 순간 뇌에서 만족감이 크게 분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은 정리 하나를 마치는 것만으로도 머릿속이 훨씬 맑아지고 기분이 좋아진다고 해요. 그렇다면 정리 습관을 이어가는데 방해가 되는 건 무엇일까요? 첫째는 피곤하다는 이유입니다. 사실 피곤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쌓아둔 일이 많아져서 더 피곤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걸 바로 해버리면 오히려 덜 피곤해집니다. 둘째는 시간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일부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뉴스 광고가 나오는 사이, 전화를 기다리는 사이, 잠깐의 빈틈에 컵 하나 정리하고 의자 하나 정돈하면 충분합니다. 셋째는 어차피 또 금방 어질러질 텐데라는 체념입니다. 그런데 이건 큰 오해입니다. 정리를 한번 해놓으면 어질러지더라도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기 쉽습니다. 정돈된 상태는 유지하기 훨씬 수월합니다. 정리에는 완성이란 게 없습니다. 집은 살아가는 공간이기에 늘 변하고 늘 어질러지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어질러질 때마다 금방 되돌릴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작은 습관의 힘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리를 하면서 너무 심각해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저도 처음엔 반듯하게 똑바로 하는데 집착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느낀 건 정리는 나를 편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 남 보여주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대충이라도 내가 편하면 그게 정리입니다. 정리하면서 중간에 지치거나 귀찮아질 때가 분명 올 겁니다. 그럴 땐 멈춰도 괜찮습니다.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흐름을 이어가는 겁니다. 정리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 나이에 뭘 또 새삼스럽게 바꾸나. 그냥 대충 살다 가면 되지. 그런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리는 단순히 집을 깨끗하게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삶을 다시 가볍게, 다시 새롭게 만드는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나이 들수록 점점 더 소중해지는 건 돈이나 물건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평온함과 여유입니다. 그 평온은 정리된 집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여러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집이 단정한 분들은 늘 얼굴에 미소가 있었습니다.
몸이 크게 건강하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아도 집이 정돈돼 있으니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어 주더군요. 반대로 집이 늘 어수선한 분들은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나고 괜히 마음이 불안정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안 풍경이 곧 내 마음의 풍경이 되는 겁니다. 혹시 지금 집이 어질러져 있다면 그건 내가 게으르거나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집이 어지럽습니다. 중요한 건 그걸 탓하는 게 아니라 다시 차근차근 되돌려 놓을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정리는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60이든 70이든 80이든 오늘 시작하면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걸 하나 해보세요. 컵 하나 씻는 것, 리모컨 제자리에 두는 것, 그 작은 움직임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리는 나를 위한 선물입니다.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존중하기 위해 하는 일입니다. 내가 머무는 공간을 따뜻하게 가꾸는 게 곧 나 자신을 돌보는 일이 되는 겁니다. 혹시 몸이 불편해서 많이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한자리에서 할 수 있는 정리부터 해보세요. 책상 위 서류를 가지런히 한다든지, 약 봉투를 날짜별로 정리한다든지, 작은 것부터도 충분합니다. 정리는 크기보다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정리란 결국 습관입니다. 습관은 결심이 아니라 반복으로 만들어집니다. 오늘 한 번이 내일을 부르고 내일이 모레를 부르고 그렇게 이어지면 평생의 습관이 됩니다. 집이 변하면 마음이 변합니다. 마음이 변하면 하루가 변합니다. 그리고 하루가 변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 시작은 결코 크지 않습니다. 단 1분 아주 사소한 행동 하나가 바꿔 놓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에서 마음에 닿은 부분이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컵 하나씩 씻으려고 합니다. 저는 잠들기 전 5분 정리부터 해볼게요. 이렇게 다짐을 적어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이 마음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생활 지혜와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루가 조금은 더 가볍고 조금은 더 평온해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이 언제나 따뜻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언제나 평화롭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늘 여러분 곁에서 작은 힘이 되고 싶은 행복바구니였습니다.